안녕하세요. 초이스의 블랙잭 따라하기입니다. 이번 실전편에서는 제가 블랙잭을 처음 접한 후 베이직을 익히고 카드 카운팅을 배우고 베팅 시스템에 따른 캘리벳을 고려해서 트루 지수에 따른 베팅 금액을 설정하고 변형 인덱스를 외운 후 실제 게임을 접하기까지 실제 경험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언급하는 내용은 제 개인의 경험담에 기초하는 것으로 제 경험담에 따른 액션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개 개인의 경험담에 따른 추천일 뿐이므로 절대적인 해답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참조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액션 55 베이직 전략 학습 블랙잭을 제대로 배워보기로 마음을 먹은 이후 2006년 11월경 앞선 4편 베이직 전략 배우기에 나와 있는 하드 전략, 소프트 전략 및 페어 전략의 자료들을 이용해서 베이직 전략을 외웠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잠깐씩 짬이 날 때마다 보면서 외우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서 4편 베이직 전략 배우기에서 설명해드린 내용처럼 저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베이직 전략을 나름대로 외웠습니다. 흰 종이에 표를 그려놓고 딜러의 오픈카드에 대해서 플레이어의 카드 합에 따른 힛, 스테이, 더블 및 스플릿의 어느 하나의 액션을 자유자재로 정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외웠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또는 흰 종이 위에 언제든지 딜러의 오픈카드에 대해서 플레이어의 카드합에 따른 액션을 바로바로 말할 수 있도록 외우세요. 짧게는 일주일 이내, 길면 3, 4주는 외우셔야 정확하고 틀리지 않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션 56, 카드 카운팅 학습과 베팅 시스템 설계 2006년 11월 이후 베이직 전략을 외우고 나서 카드 카운팅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해 주셨던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다른 많은 카드 카운팅 기술 중에서도 5편 카드 카운팅 학습하기에서 소개해 드린 하이로우 카드 카운팅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웠습니다. 즉,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건 레벨별로 카드 카운팅 기술이 나뉘지만 1레벨로 레벨이 낮은 축에 속하는 하이로우 카드 카운팅일지라도 그 정확도를 높이면 레벨이 높은 것에 비해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글들을 접하고 하이로우 카드 카운팅을 공부하기로 했었습니다. 또한 하이로우 카드 카운팅을 공부하면서 앞서 소개해드린 6편 비례 캘리벳에 따른 자본 설계에 따라서 트루 지수에 따라 베팅할 베팅 금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베이직 전략과 카드 카운팅에 따른 베팅 시스템을 설계하고 난 뒤 강원랜드를 방문했었습니다. 베이직 전략을 외우셨고 카드 카운팅을 공부하셨다면 실전 블랙잭을 하시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베팅 시스템을 설계하세요. 누차 강조드렸습니다만 카운팅에 따른 베팅 시스템 설계와 운영 없이 단순히 카운팅만을 아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TC 1일 때 얼마의 베팅을 하고 TC 2일 때 얼마의 베팅을 하고 TC 3일 때 얼마의 베팅을 하겠다는 식으로
카운팅한 러닝 지수에 의해 TC 값이 계산되면 바로바로 내가 베팅할 금액이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말이죠. 또한 베팅 시스템 적용 시에는 총 자본금을 크게 설정하지 않으시길 바라봅니다. 아직 여러분 스스로 베이직 전략, 카드 카운팅 등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상태가 아닐 수 있기에 초반부터 무리하게 베팅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소 100만원 정도에서 최대 1000만원 사이의 총 자본으로 베팅 시스템을 설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추천하자면 무조건 처음 몇 달간 베이직 전략과 카드 카운팅이 익숙해졌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는 총 자본금을 500만원 미만으로 베팅 금액을 산출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즉, 위험률을 0.5로 할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각각의 TC에 따른 베팅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배운 것을 실전에서 적용해 보는 단계이기에 무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2021년 현재의 강원랜드 상황에서는 카드 카운팅과 베팅 시스템과 변형 인덱스 적용이 어렵기에 베이직 전략을 제대로 학습하신 상태여야 합니다. 액션 시은 7 플레이 간전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그 당시 눈팅하던 카페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던 회원분들이 플레이하시던 8피트와 큰박스 그곳에서 게임구루님, 바람님, 마이티님, 기억, 우디, 한사람 외 기타 회원으로 보이는 많은 분들의 게임을 뒤에서 간전하였습니다. 물론 간전 중에 그분들이 베팅이 커지고 또 제가 생각했었던 트루 지수 이상이 되면 가끔씩 베팅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때의 가장 큰 목적은 과연 여러 이론들에서 말한 플레이어의 엣지를 챙길 수 있는지, 또한 베이직 전략, 카드 카운팅, 베팅 시스템, 변형 인덱스 등에 따라 게임을 운영하는 게 유리한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게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묻지마로 투자를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본인만의 믿음, 확신이 들었을 때 투자를 하시겠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이직 전략, 카드 카운팅, 베팅 시스템, 변형 인덱스 등을 믿을 수 있는지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쌓여간 제 나름대로의 정보로 저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분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팅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으세요. 아직 여러분은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요. 카지노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 아직 게임할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테이블에 앉아서 게임을 하기 이전에 자신이 판단할 때 베이직 전략대로 운영하는 다른 분들의 플레이를 지켜보세요. 과연 내가 배운 베이직 전략대로 게임을 하는지, 과연 내가 배운 카드 카운팅에 따른 베팅 시스템을 적용하는지, 위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다른 분들의 플레이를 지켜보세요. 또 한편으론 아직 여러분들은 실전 경험이 없거나 적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플레이어들이 받는 카드와 딜러의 오픈 카드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할지 베이직 전략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힛, 스테이, 더블, 스플릿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실전에서 베이직 전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뒷전에서라도 플레이어들이 받는 카드에 대해 베이직 전략에 따른 힛, 스테이, 더블, 스플릿 등을 생각하고 또 카드 카운팅을 하다 보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시간도 잘 지나가고 또 한 슈 한 슈가 지날수록 정신도 없을 것입니다. 제 경험으론 뒤에 서 있을 경우 플레이어나 딜러가 받는 카드가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데 반해 막상 자리에 앉아서 게임할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전체 돌아가는 카드를 보는 시야가 좁아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것은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학습한 것들에 대해 뒷전에서 간전하시면서 자신 스스로가 확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연습을 하세요. 물론 2021년 현재의 강원랜드 상황에서는 카드 카운팅이 어렵기에 최소한도로 내가 지켜보는 플레이어의 플레이가 베이직 전략을 따르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또한 앉아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의 뒤에서 딜러가 플레이어에게 카드를 나눠준 뒤에 딜러 자신의 카드를 오픈하는 순간에 각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들에 대해서 베이직 전략에서의 액션을 생각해 보시면 실전 경험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액션 58 맥스 10 테이블에 앉아서 2007년 3월경 뒷전에서 다른 분들이 게임을 간전하면서 어느 정도 베이직 전략이 익숙해지고 카드 카운팅이 익숙해질 무렵 드디어 나홀로 독립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당시 작은 박스 당시 뒷전을 하고 있는데 3구에 앉으셨던 분께서 잠시 쉬러 가신다면서 몇 슈 하라 하십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그렇게 앉아서 어리버리하게 플레이합니다. 막상 앉으니 카드 카운팅은 고사하고 베이직 전략도 가물가물.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상구에 앉으신 분이 돌아오시고 전 다시 옆자리에서 땜빵을 합니다. 그러다 딜러 4를 오픈하고 제 패가 4-4입니다. 자신있게 V자를 쫙 펼쳐 딜러에게 보여줍니다. 스플릿. 스플릿을 하고 나서 다른 플레이어에게 진행이 넘어간 후 베이직 전략을 생각해 보니 스플릿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간 옆에 앉아 있는 젊은 분께 물어봅니다. 혹시 딜러 4오픈에 플레이어 4-4일 경우 베이직에선 무엇인지 아시나요? 옆이 상고 베이직에선 힛이죠. 아, 이런 제가 실수했군요. 그렇게 어리버리 게임하던 전 당시 활동하던 카페에서 많은 좋은 자료들을 공유해 주셨던 전설이신 회원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막상 뒷전에 서서 전체적인 플레이어들의 카드를 보면서 베이직 전략을 생각하실 때에는 바로바로 내가 외웠던 베이직 전략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허나 막상 테이블에 앉아서 베이직 전략을 생각하실 때에는 내 앞
또는 내디 플레이어들이 받게 되는 카드들과 그들이 액션을 신경 쓰게 되어 뒷전에서보다는 집중도가 떨어져서 막상 내가 액션을 취해야 할 경우 내가 외웠던 베이직 전략이 제때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고쳐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초반에는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기에 배팅에 있어서도 조심스럽게 운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액션 59, 90% 승률. 그렇게 2007년 3월 달부터 시작된 게임. 자리가 나면 앉아서 게임을 하곤 했지만 6월 정도까지는 주로 뒷전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맥스 10테이블에서 몇 번 앉아서 게임을 하는 와중에 순간순간 베이직 전략이 헷갈리는 경험을 하다 보니 좀 더 확실히 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추가로 뒷전에서 카드 카운팅을 함께 연습하다 보니 실제로 앉아서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뒷전에 서서 카드 카운팅을 하고 최소 TC가 2 이상일 때에만 베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언급할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약 240라운드 정도의 게임을 진행할 경우 우리가 접하게 되는 TC1 또는 TC2인 상태는 약 13%와 8%로 약 31회와 19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TC가 3 이상인 경우가 약 12.5%로 약 30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약 240라운드 정도면 시간당 평균 24라운드 정도가 진행될 경우 약 10시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하루 10시간 정도 뒷전에서 게임을 하면서 TC가 2 이상일 때에만 배팅을 하게 되니 하루 평균 약 50회 정도의 배팅을 하였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1시간에 약 5회 정도 배팅을 한 경우입니다. 기다림, 기다림, 기다림. 그렇게 카드 카운터의 길을 경험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묻지마 배팅, 흐름 배팅, 촉 배팅을 하게 되고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뒷전에서의 게임은 여름이 지나고 2007년 9월 초가 다 되어 갈 때까지 상당한 승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반 중대형 기업이 대리급 월급을 주더군요. 그 당시를 생각하면 상당히 운도 따랐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선 자료들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베이직 전략대로 게임을 운영할 경우 플레이어가 하우스에 비해서 약 0.4% 정도 불리한 엣지를 가지지만 카드 카운팅과 그에 따른 배팅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TC가 1이면 플레이어가 하우스에 비해서 약 0.1% 정도 유리한 엣지를 가지고 TC가 2이면 플레이어가 하우스에 비해서 약 0.6% 정도 유리한 엣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TC가 2 이상인 경우에만 배팅을 하다 보니 승률도 자연스럽게 좋아져서 거의 배팅하면 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액션 60, 옹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전 배팅을 하면서 카드 카운팅을 병행하여 트루 지수가 플레이어에게 유리한 경우에 배팅하는 것을 옹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2007년 3월 달부터 6월 정도까지는 옹잉 위주의 게임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카드 카운팅에 대한 정확도를 많이 늘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앉았을 때의 시야보다는 뒷전에서 전체 플레이어의 카드가 잘 보이는 곳에 서서 넓은 시야로 카드를 보는 게 카드 카운팅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베이직 전략을 연습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높은 승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좀 더 플레이어에게 엣지가 높은 TC2 이상일 경우에만 배팅을 했던 게 도움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변형 인덱스를 적용할 때에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플레이어의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본 기억도 있었습니다. 또한 뒷전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많은 플레이어 중에서 내가 배팅하고 싶은 곳에 배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쩜 초기 개입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트루 지수가 아무리 좋은 상태라도 어느 자리는 죽어라고 버스트가 되거나 또는 딜러보다 낮은 패를 잡으면서 승률이 떨어지는 플레이어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에 뒷전인 내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는 피해서 내가 배팅하고 싶은 곳 어느 곳이든지 배팅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콘텐츠를 보시는 여러분도 뒷전에서 어느 정도 게임 진행에 대해 배우고자 하신다면 처음에는 옹잉으로 시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처럼 주말마다 하루 10시간 정도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할 경우 적어도 2개월 정도는 뒷전에서 베이직 전략에 따른 액션을 연습하고 베이직 전략과 카드 카운팅을 병행하고 베이직 전략과 카드 카운팅에 따른 배팅 시스템에 따라 배팅을 병행하는 식으로 하나하나씩 연습과 실전을 병행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2021년 현재의 강원랜드 상황에서는 카드 카운팅이 어렵기에 내가 외운 베이직 전략과 관련해서 바로 테이블에 앉아서 플레이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최소 10회 이상 뒷전에 서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받게 되는 카드의 합과 딜러의 오픈 카드에 대해서 내가 외웠던 베이직 전략에서의 액션들을 떠올리시면서 연습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뒷전에서 연습해서 95% 이상 틀리지 않을 때까지 말이죠. 액션 61 자리에 앉아서 2007년 7월경 그렇게 뒷전에서의 게임을 하다 보니 또 한편으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아는 회원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흔히 트루 지수가 높아질 경우에는 서로 친분이 있는 회원이나 비회원분들이 서로 연락이 되어 등장하고 그에 따라 풀배팅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상태이다 보니 이건 제가 생각했던 배팅 시스템에 의해서 배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배팅 시스템에 따라 그때그때 배팅 금액을 변경시키려 해도 뒷전에 서 있는 플레이어들이 서로 배팅하려다 보니 뒷전에 서 있는 상태에서는
1, 20만 원의 베팅 여유가 있는 곳인 경우 TC에 따라 이번에 10만 원을 베팅하고 다음에 20만 원을 베팅해야 하는데 10만 원밖에 베팅할 수 없거나 또는 베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베팅 시스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베이직 전략과 변형 인덱스를 약간씩 잘못 적용시켜 실수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뒷전에서 카드 카운팅을 많이 연습할 수 있었던 까닭에 나름대로 내 자신이 카운트하는 카드 카운팅에 대한 믿음이 생기던 시기였었습니다. 2021년 현재의 강원랜드 상황을 고려할 경우 테이블에 앉아서 게임을 하기 전까지 충분히 뒷전에서 굳이 베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플레이어들이 받은 카드와 딜러가 오픈하는 업카드를 대상으로 베이직 전략에 따른 액션을 충분히 연습하신 뒤에 틀리지 않고 베이직 전략에 혼동이 생기지 않게 되는 시점에 테이블에 앉아서 플레이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뒷전에서 틀리지 않고 했더라도 막상 테이블에 앉아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으니 이때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음료수 한 잔 드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액션 62 실현의 시작 2007년 9월경 설계한 베팅 시스템이 가져다줄 엣지보다 몇 배 더 높은 수익을 얻던 시절 꽃이 피면 지듯이 이제 서서히 실현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전 90%에 가까운 승리를 안겨주던 승률이 이제는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패를 거듭하면서 추운 12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약 2차례 정도 베팅 시스템을 다시 재설계했었습니다. 또 재설계 시 위험률을 0.5가 아닌 파산율을 낮추기 위해서 더 낮은 값으로 설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전처럼 트루지수 2 또는 3 이상에서 베팅을 하는 등 나름대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나마 덜 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패는 결국에 제가 최초 설계한 베팅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엣지에 수렴해 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콘텐츠들에서도 언급했었던 부분인데요. 카드 카운터로서 플레이를 진행할 경우 매일같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물결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카드 카운터로서 플레이를 진행한 전체 기간에 있어서 내가 설계한 베팅 시스템에 따라서 일정 부분 누적 수익을 거두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액션 63 나 자신과의 싸움 실제 게임을 하기 시작한 건 2007년 3월 후반이었기에 12월까지 약 10개월 정도의 실전, 운이 좋아 사인 그래프를 그려 초기부터 누적승을 이루며 최고점을 찍고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 10개월의 시간은
주변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들과 어느 날 사라진 사람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평균 3개월이면 열배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이직 전략을 모르고 자신의 촉에 의해서 플레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하네요. 다행히 제 경우에는 저 자신을 믿고 또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믿은 덕분에 작은 금액일지라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TC가 높아져 베팅을 하면 나만 12, 13, 14, 15, 16을 받고 딜러는 7, 8, 9, 10, 에이스 중 어느 하나를 오픈하고 18, 19, 20을 받은 다른 플레이어들은 어느 정도의 승리를 확신하며 스테이, 전 hit해서 장받고 버스트. 카드 카운터를 꿈꾸던 입장에서는 그렇게 TC 값이 높아져서 베팅을 했는데 패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 간혹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에 따른 내 행위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10개월간을 지켜왔던 것, 즉 베이직 전략을 믿고 카드 카운팅 방법을 믿고 베팅 시스템을 믿고 변형 인덱스를 믿으며 블랙잭 게임을 운영해왔던 것이 적어도 지금까지 블랙잭을 즐길 수 있게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이직 전략을 기초로 카드 카운팅을 하고 카드 카운팅에 따른 트루 지수에 의해서 베팅을 하고 베이직 전략을 근거로 카드 카운팅에 따른 변형 인덱스를 적용시켜 게임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도 누적으로 패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베이직 전략을 기초로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촉에 의해서 아니면 흐름에 의해서 배팅을 이리저리 변동시키는데 볼 때마다 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전 액션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제가 된장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천만 원 이상의 누적 금액을 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경우에는 제가 오버베팅을 하면서 그분께 오버베팅을 유도도 해보았지만 자신이 배운 대로 게임을 해야 한다면서 저희 갖은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이 배운 대로만 게임을 운영하시더군요. 여러분께도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배운 대로 게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누적 금액으로 패를 할지라도 베이직 전략을 믿고 카드 카운팅을 믿고 베팅 시스템을 믿고 변형 인덱스를 믿는다면 오랫동안 게임이 진행될수록 결국에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엣지에 수렴해 갈 것이라 믿으시고 끝까지 배운 원칙을 지켜나가셨으면 합니다.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카지노에서 뵐 수 있을 날이 줄어들게 되겠지요. 번외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21년 현재의 강원랜드 상황을 고려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일반 객장에서는 카드 카운팅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1, 2, 6라 불리는 셔플 머신에 의해서
블랙잭 게임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 일정한 자격을 만족하는 회원들이 입장하는 회원실에서는 핸드셔플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2021년 상반기까지 해당 회원실을 이용하셨던 아는 형님께 들었던 내용이기에 이 컨텐츠가 업로드되는 시점에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이 컨텐츠들을 보시는 분 중에서 회원실에 출입이 가능한 분이 있으시다면 앞서 설명해드린 베이직 전략, 카드 카운팅, 베팅 시스템, 변형 인덱스를 내 것으로 만든 뒤에 직접 시도해 보실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아는 형님께서도 베이직 전략, 카드 카운팅, 베팅 시스템 등을 적용하시어 지인들과 한잔할 경비를 벌곤 하셨으니까요. 다음 편에선 제가 준비한 블랙잭 컨텐츠와 관련해서 뒷얘기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